이제 그러면 내일 경기에 대해서 한번 사부작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디어 데이가 있었어요. 기아 타이거즈는 이제 뭐 이범호 감독을 비롯해서 지금 뭐 나성범이나 김도영이나 전부 다 우승하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유지, 전력을 뭐 더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우리 팀은 전력을 유지, 경기력을 유지만 하면 2연패는 자동으로 따라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갸부심과 갸뽕이 아직까지 안 빠졌구나. 그리고 기아는 이제 우승 공약으로 팬 페스티벌, 작년에 우리 이제 광주 충장로에서 했던 그 행사를 또 다시 한번 하겠다. 마치 대학교 그 축제 같이 부스 열어놓고 이번에는 팬들이랑 더 이제 가까운 스킨십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고요. 저 IF 스튜디오와의 저 콜라보한 저 잠바, 저 너무 이쁘더라. 저거 나오면 사야지 했는데, 오늘 공지 떴죠. 27만 4천원. 네. 됐습니다. 그냥 유니폼 입고 다닐게요. 봄 잠바 많고, 어차피 요즘 이제 기후 온난화 때문에 좀 지나면은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길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안 된다. 그냥 눈으로 구경하고 기존에 있던 거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막전에 이제 투수 매치업은 제임스 네일, 우리의 에이스고요. 로건 앨런, 이 친구는 사실 1선발 카드라기보다는 웨인 투펀치, 1선발은 이제 라일리고 로건이 이제 이번 두 번째 투수로 나오는 건데, 개막전에 이제 로건이 나오게 됐어요. 선일 형님, 저 내일 저 입중계 못합니다. 내일 저 일이 있어갖고, 그때는 사무실에 없고 외부에 있거든요. 경기 끝나고 밤에 오늘처럼 이렇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중계는 불펜 채널 야생야사에서 다음 주에 이해대님하고 아마 입중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내일이야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투수고, 이제 우리가 내일한테서 기대되는 거는, 내일 작년에는 투피치, 거의 투심과 그 다음에 스위퍼, 요 두 가지 구종으로 KBO 리그를 완전히 평정했거든요. 네, 본인도 이제 워낙 많은 팀들이 다 본인의 이런 피칭 디자인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가서는 내가 한계가 있지 않겠냐. 또 오프 시즌에 컵 페스티벌, 그 다음에 체인지업을 집중적으로 연마를 해서 오키나와 캠프나 그 다음에 시범 경기 때 그런 공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테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실전에 어떻게 적용될 건가, 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로건 앨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우리 필장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불같은 강속구를 사용해서 타자를 상대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구속이 느린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즘 웨인 투수들 뭐 코러빈이나 뭐 앤더슨 같이, 그다음에 뭐 폰세 같이 미칠 듯한 이 불같은 강속구를 가지고 상대하는 선수는 또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선수는 팔색조 변화구,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활약했던 터너 같은 투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네스 피처죠. 로케이션과 구종으로 승부하는 선수인데, 팔색조 투구를 한다라고 해서 뭐 되게 다양한 공을 던집니다. 빠른 공,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그다음에 스플리터를 던지는데, 사실 시범 경기 때 던지는 걸 봤을 땐 뭐 진짜 미치겠다, 뭐 도저히 못 치겠는데, 그런 공은 어떻게 너무 그러니까 한정된 샘플만 보고 제가 좀 섣불리 판단한 걸 수 있는데, 잘 안 보였어요. 솔직히 잘 안 보였고, 그나마 좀 위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공은 벌컨 체인지업이라고, 보통 이제 3핑거 체인지업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립을 잡고, 그다음에 서클 체인지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오케이볼이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공을 잡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을 잡는데, 벌컨 체인지업은 이제 그 스타트랙이라는 영화, 드라마에서 보시면은 그 벌컨족들이 뭐 약간 손가락, 저는 잘 안 돼요. 이 손가락이 뻣뻣해갖고. 근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벌컨족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을 잡는다라고 해서 이제 벌컨 체인지업이라고 불리는 그 구질이 있습니다. 굉장히 체인지업인데 빠르게 꺾이고 스플리터처럼 이게 뚝 떨어지는 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예전에 메이저리그를 본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그 다저스의 에릭 가니에가 벌컨 체인지업을 이제 잘 던지는 선수 중에 하나였고요. 그 공은 조금 스플리터도 던지고 벌컨 체인지업도 던지기 때문에
그 공이 좀 잘 들어가면 말릴 수가 있습니다. 좌투수인데 좌투수들이 보통 우타자한테 약하거든요. 근데 우타자 상대로 저 체인지업이 잘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까다로운 투수는 맞아요. 그래서 그 공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좌타자들이 조금 더 공략해줘야 된다. 좌타자 상대로는 그 공을 그렇게 많이 구사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던지는 뭐 어떤 패스트볼이나 슬라이더, 브레이킹볼이 그렇게 위력적이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일은 좌타자가 나오지만 우타자들보다는 나성범이나 뭐 최원준이나 이런 좌타자들이 좀 잘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NC 다이노스의 뎁스 차트를 보면 이거 24시즌 기준이긴 한데, 뭐 NC가 작년에 그렇게 9위로 리그 성적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 시즌에 큰 전력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라인업에서 바뀔 게 없다. 여기에 이제 지명타자의 손아섭을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견수는 이제 FA 김성욱을 또 계약을 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좀 NC는 중견수 부분에 다른 선수들을 좀 키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김성욱은 이제 백업으로 나올 확률이 높고요. 2루수 박민우, 그 다음에 유격수 김주원, 3루수는 지금 서우철이 나올 거냐 김희집이 나올 거냐. 사실 저는 서우철이 23시즌에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하면서 좀 이제 터지는 건가 싶었는데 25시즌에 생각만큼 많이 못 터져줬거든요. 그래서 NC는 서우철보다는 3루 쪽에 김희집을 놓고 쓸 확률이 높고요. 서우철은 백업으로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1루 데이비스는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포수는 박세혁과 그 다음에 김영준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겠죠. 내일 뭐 김영준이 나올지 박세혁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김영준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우익수는 뭐 박건우, 좌익수 권희동, 코너 외야수 자리는 뭐 확실하죠. 중견수 자리에 내일 누가 출전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중심에서 지켜볼 타자는 역시 데이비슨이죠. 네일과 데이비슨이 이제 내일 다시 만나는데, 데이비슨의 타구에 이제 제임스 네일이 턱관절을 맞고 골절됐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일이 데이비슨을 상대할 때 그런 어떤 좀 트라우마가 안 남아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얼마만큼 극복하고 잘 던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걱정되면서 흥미롭기도 해요. 왜냐면 두산과의 시범 경기 때 네일이 이제 양의지한테 얼굴 쪽에 향하는 그 실투 볼 하나 던진 다음에 급격하게 좀 무너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런 어떤 안 좋은 기억으로 더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기는 걸립니다. 잘해주기를 바라야죠. NC가 이렇게 보면은 베스트 나인 라인업은 결코 약하지 않아요. 지명타자에 손아섭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데이비슨, 박민우, 김주원, 그 다음에 뭐 서우철이나 김희집이 나오고, 박건우, 권희동, 그 다음에 뭐 박정원이나 김성욱, 최정원, 이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중견수로 나올 텐데, 뭐 박한결도 있고요. 주전 라인업만 보면 NC도 뭐 상위권으로 못 올라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근데 이 선수들 중에 누가 하나가 탈이 나면은 굉장히 이제 주전과 비주전의 갭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나이가 뭐 우리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고령화된 라인업 중에 하나고요. 이 부분을 때문에 저는 사실 올해 NC의 순위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고, 이게 야수 쪽만 얘기해서 그런데 투수 쪽으로 가면 더 심각해요. NC도 지금 5선발을 겨우겨우 지금 꾸려나갈 정도로 투수 쪽으로는 문제가 많은 팀입니다. 자, 제임스 네일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투심과 스위퍼의 이 단조로운 피칭 디자인을 얼마만큼 좀 다채롭게 바꿀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슬러거의 매치. 역시 작년에 맷 데이비슨이 있었다면 올해는 우리 팀에 이제 패트릭 위즈덤이 있죠. 메이저리그 통산 88홈런에 빛나고 그냥 뭐 스치면 간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타구 스피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아왔던 것처럼 뭐 삼진머신이다 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KBO 리그에 와서 연습 경기랑 시범 경기 때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 정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굉장히 타석에서 신중하고 공도 잘 보고 자기 안에 확실한 스트라이크 존은 갖춘 선수다. 처음에 조금 뭐 헤맬 수도 있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워낙 클래스가 있는 선수고 아직 나이가 뭐 지금 에이징 커브를 걱정해야 될 나이는 아니거든요. 몸도 굉장히 좋고 스윙 스피드도 좋기 때문에 저는 위즈덤의 성공을 매우 확신하고 있거든요. 내일 이 두 명의 슬러거가 어느 쪽이 담장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내일 테이블 세터는 박찬호와 김도영 이 두 명의 선수가 이룰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이제 투수가 좌투수인 로건 앨런이기도 하고 우타자인 박찬호, 그다음에 우타자인 김도영이 원투 펀치 1번, 2번을 이룰 것 같고 3번은 이제 나성범과 최영우, 그다음에 위즈덤이 클린업 타순을 이룰 확률이 굉장히 높죠. 나성범이 NC 출신이지만 또 NC 상대로 기아로 이적한 다음에 상당히 잘 쳐줬거든요. 내일도 친정팀을 상대로 대활약을 해줄 수 있어 봐야 되겠고 본인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경기예요. 내일이 3년 만에 지금 개막전에 합류해서 경기를 정상 컨디션으로 뛰게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그 마음에 심적 부담도 느끼고 자존심도 상해했는데 그래서 저 몸을 오프시즌에 좀 아끼고 조심하고 그랬던 게 보여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최영우의 에이징 커브를 걱정하고 과연 지난 시즌만큼의 활약을 할 수 있는 거냐를 약간 흐린 눈으로 봤는데 적어도 시즌 초반에 정상적으로 뛰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름을 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최영우가 봄에 적어도 뭐 3월, 4월, 5월에 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다. 다만 여름부터는 확실히 좀 체력이 딸릴 수 있다. 그때 누가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느냐. 지금 이제 퓨처스에 내려가 있는 변우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엔트리에 합류한 윤도현이 될 수도 있는데 기아는 최영우의 공백이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기회이기도 해요. 어쨌든 저 선수가 현역으로 남아있을 때 그 밑에 있는 후계자를 키우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인을 해야지 이미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를 그 자리에 꽂아 넣으려고 하면 너무 우왕좌왕하고 힘듭니다. 경기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최영우의 후계자 지명타자 자리를 좀 빨리 메꿔줘야 된다. 위즈덤은 내일 그냥 홈런 하나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위 타순 보면은 이제 김선빈과 최원준 그다음에 김태군 순으로 가고 9번에 이우성을 넣을 확률이 높죠. 시범 경기 때 오더를 봤을 때는 거의 이우성을 9번 타자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내일 이제 개막전이고 제임스 네일이 이제 스위퍼를 던지기 때문에 한준수가 주전 포수로 나올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보고요. 김태군이 주전 포수 마스크를 쓸 것 같습니다. 생존 경쟁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선발 투수 2명 윤영철과 김도현이 말소 상태죠. 지금 퓨처스 리그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투수를 지금 12명을 데려왔고 타자를 16명 데리고 왔어요. 이 중에서 투수 2명이 오고 나머지 2명이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저는 주말 리그를 보고 나서 퓨처스로 갈 수 있는 선수를 최대한 맥시멈으로 봤을 때 이 4명으로 봤습니다. 투수 쪽에서는 임기영과 유승철, 그 다음에 야수 쪽에서는 윤도현과 서건창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지금 후보군이 4명이다.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 여기서 지금 빠진 선수는 김규성이 빠졌네요. 김규성은 매우 좀 높은 확률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퓨처스 시범 경기 때 김규성이 워낙 활약을 잘했기 때문에 또 이범호 감독이 선수 사기 차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1군에 머물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반면에 이제 윤도현은 기대는 많이 받고 있지만 시범 경기 때 활약하지 못했죠. 경기 후반에는 좀 몸도 안 좋아서 출전도 좀 못했고 서건창은 사실 높은 확률로 살아남을 것 같기는 하고요. 유승철과 임기영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본인들이 1군 엔트리에 남아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팀 내에서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룰루랄라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시즌 시작이에요. 뭐 다 우리 팀이 지금 우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믿거든요. 추후에 의심도 없습니다. 근데 뭐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일 또 한 경기 지면은 그렇게 설레발치더니 뭐 꼴 좋다, 겸손해야 되는데 저 놀고 싶다, 저는 교만하게 저 새끼가 입방정 떨어갖고 기아가 졌다 막 이런 얘기 나올 거거든요.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의치 않는데 너무 좀 한 경기 한 경기마다 뭐또 일희일비하는 맛이 있기는 하지만 괜찮아요. 뭐 야구 보면서 욕하고 뭐 다 그러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너무 좀 과하게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고, 특히나 뭐 기아 타이거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선수들 욕받고 그만둬라, 치킨집 알아봐라, 요런 저주를 푸는 거는 좀 하지 말자. 시즌은 길고요. 어차피 5월 지나가면 거의 왁구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비판하고 비난해도 늦지 않습니다. 재밌는 야구 봤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야구, 함께 가는 야구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좋네요. 오늘 하루 되게 힘들었거든요. 일이 많아갖고.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였습니다. 안녕!